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연구하는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몸속 주치의를 깨워드리는 퀴녀사 책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하루 3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건강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잘 챙겨 먹는데도 혈당 수치는 자꾸만 아슬아슬해지고 몸은 무겁고 여기저기 자잘한 염증들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믿어온 건강 상식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이슨 펑 박사의 독소를 비우는 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대담하고 혁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몸에 진짜 필요한 것은 더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워내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비움, 즉 공복은 단순히 굶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낡은 세포를 새 것으로 교체하며 독소를 청소하는 대청소, 스위치를 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 퀴녀사가 아주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 몸의 놀라운 자가치유 능력을 깨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주의 당부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시도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자가포식 오토파지라는 겁니다. 한자 그대로 스스로 먹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집도 오래 살다 보면 낡은 가구나 고장난 물건들이 쌓이잖아요. 우리 몸속 세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고 병든 단백질 찌꺼기 같은 쓰레기들이 쌓이게 되죠. 이 쓰레기들이 바로 염증과 노화, 그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 쓰레기들을 스스로 청소하고 심지어는 쓸만한 부품들로 재활용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아주 위대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가포식이에요. 이 자가포식 스위치를 켜는 가장 강력한 버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12시간 이상의 공복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저장하느라 바빠서 청소할 틈이 없어요. 하지만 음식을 끊고 속을 비워주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 몸은 이제 청소할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위대한 자가포식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공복은 우리 몸에게 스스로를 치료하고 젊어지게 하는 대청소 시간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퀴녀사의 몸을 비우는 지혜 첫 번째는 이것만 바꿨을 뿐인데 밤새 속 쓰리던 버릇이 사라졌어요 라고 보내주신 69살 미숙님의 사연입니다. 매일 밤 내 위장에게 주는 12시간의 휴가, 저녁 7시 이후 주방 문 닫기. 저는 수십 년간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해왔어요. 특히 저녁 먹고 나서 TV 보면서 주전부리로 과일이나 과자를 먹는 게 습관이었죠. 그러니 밤마다 속이 쓰리고 신물이 넘어와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이 책의 내용을 접하고 거창한 단식은 엄두가 안 나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저녁 7시 이후로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 저희 집 주방은 저녁 7시면 문을 닫는다고 선포했죠. 저녁 식사를 6시쯤 마치고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딱 12시간 동안 제 위와 장에게 완전한 휴가를 주기로 한 겁니다. 처음 며칠은 밤에 입이 심심해서 좀 힘들었지만 따뜻한 물을 마시며 달랬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딱 사흘째부터 밤에 속 쓰린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편안하고 몸이 가벼운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제게는 12시간 공복이 그 어떤 위장약보다 더 명약이었습니다. 미숙님의 지혜 정말 대단하죠? 가장 안전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와 다음 날 아침 식사 사이의 간격을 최소 12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온전한 휴식을 주고 자가포식의 첫 단추를 끼우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혈당 수치가 늘 걱정이었던 74살 성우 아버님의 사연입니다. 강조 이분은 시도 전에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씩 자주 먹는 식습관을 유지해왔어요. 그런데도 아침 공복 혈당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늘 불안했죠. 그러다 제 아들이 제이슨 펑 박사의 책을 보여주며 오히려 잦은 식사가 혈당을 관리하는 인슐린을 지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더군요. 주치의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상의드렸더니 혈당을 잘 체크하면서 조심스럽게 시도해보자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식사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아침 10시에 든든한 첫 끼를 먹고 저녁 6시 전에 든든한 두 번째 끼를 먹었죠. 식사 시간 외에는 간식을 완전히 끊고 물만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종일 먹을 때보다 배고픔이 덜하고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졌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널뛰던 아침 혈당 수치가 아주 안정적인 범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의 조절 능력이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성우 아버님의 성공적인 경험 정말 다행입니다. 이처럼 식사 시간을 810시간 이내로 정하고 나머지 1416시간을 공복으로 유지하는 것을 시간 제한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어 혈당 조절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강조하지만 명심하세요. 혈당 관련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특별한 병은 없지만 늘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웠다는 이른한 살령이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드니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늘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한 날이 많았어요. 몸속에 노폐물이 꽉 찬 느낌이었죠. 책을 읽고 자가포식, 즉 세포 대청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화요일을 내 몸 대청소의 날로 정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을 먹고 나면 화요일 아침과 점심을 건너뛰고 화요일 저녁에 건강한 식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공복 시간에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따뜻한 보리차나 맹물을 충분히 마셨어요.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수요일 아침에 느껴지는 그 개운함과 가벼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혀의 감각이 살아나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이제 주 1회 몸 대청소는 제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주간 행사가 되었답니다. 영희님처럼 주 1회 24시간 공복은 자가포식을 강력하게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들에게만 해당하며 처음 시도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나 의사와 상담 후 가볍게 시작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일 밤 12시간의 소화기 휴가,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하는 지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몸 대청소. 오늘 세 분의 사연을 통해 우리는 공복이 결코 굶주림이나 고통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 몸의 위대한 치유 시스템을 깨우고 지친 장기에게 휴식을 주며 세포 단위부터 젊음을 되찾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건강법이었죠. 제이슨 펑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태어났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잠시 비워두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넓히기 위한 정보입니다. 특히 약을 드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임의로 식사를 거르시면 안 됩니다. 꼭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시고 당신의 몸에 맞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건강에 새로운 빛을 비춰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퀴녀사를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로 나도 오늘 밤 가장 쉬운 12시간 공복부터 도전해보겠다 다짐을 나눠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안전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